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우리 동료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 많이 참석해 주신 학생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 이 세월이 저를 이 자리에 지금 서게 했습니다. 참 오랜 기간이 흘러가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1969년에 내가 집을 나온 것 같습니다. 서울대 공과대학에 이제 공부를 하다가. 그 지금까지 군 생활 40개월을 제외하고 계속 학교에서 머물렀습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학 생활을 했었고, 와서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 30여 년 동안 참 오랜 세월이었는데 벌써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제 마무리 떠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뭘 좀 몇 마디 소중한 내 머릿속에 있는 소중한 말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떠났으면 해서 난 좀 가볍게 생각하고 이렇게 강연을 할까 했는데 이렇게 아주 격식을 갖추고 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산업공학하고 거의 어떻게 됩니까? 한 40년 이런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같이 하면서 오늘 한 장의 그림의 그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산업공학이 뭔지. 이 강의는 내가 2년 전인가 이 학부 1, 2학년들 그 과정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린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의 저의 과정은 벨트입니다. 벨트. 버트가 아니라 벨트입니다. 벨트라는 거를 이 단어가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저 눈에 들어오면서 산업공학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산업공학이 효율성을 높이고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혁신이나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이 그동안 많이 이제 저 머릿속에 이제 오락가락 했었는데 어느 날 하루 이렇게 저 단어를 이렇게 보면서 이거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첫째, 이 벨트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모든 시스템과 모든 것들은 진화할 것이고 개선이 되어나갈 것입니다. 베스트가 아닙니다. 베스트는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은 그걸로 끝이잖아요. 터미널이지만 이건 끝이 없다. 연속성이 있다. 그래서 이 벨트. 그러면은 이제 산업공학에서는 이게 이제 단어가 되니까 아이콘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아이콘이 뭐더라 그럴까요? 하여튼 이 스피릿, 산업공학의 스피릿에 벨트를 넣자.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절대 강요할 수도 없고 내가 강요한 건 아니고 제가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지적한 내용입니다. 벨트가. 그래서 산업공학의 우리 존재의 이유, 산업공학의 어떤 역할, 산업공학이 펼쳐지는 모든 것을 함축할 수 있는 단어로서 이제
배트를 이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배트 월드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고당 감는 게. 한 번 더. 이제 그 월드, 배트 월드라 그랬는데, 뭐 조금 이래 여유있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월드, 전 세계를 보면 이제 이렇게 한번 나눠보죠. 동식물의 세계, 그 다음에 우리 휴먼 소사이티, 인간의 세계로 나눠보면, 동식물의 세계에는 배트 월드가 뭐겠습니까? 동식물들은. 우리 동물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같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그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요. 즐겨 보는데, 동물들은 첫째 뭡니까? 서바이벌입니다. 그죠? 먹는데 급급하고, 그 다음에 다 보니까, 순놈들이 굉장히 싸웁니다, 서로. 아주 그냥, 목숨을 걸어놓고 싸웁니다, 보니까. 그래서 왜 이러나 봤더니만 그 옆에는 암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아.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래서 이 동식물의 세계는 제가 보니까 배트 월드는 나보다 더 나은 후손을 남기는 게 배트 월드로 가는 길인 것 같고, 하나님이 디자인을 해준 것 같고, 동물들이 그것을 자기들이 디자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지혜라는 지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좀 더 나은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를 주고,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이제 개선이 되는 그런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은 과거에도 진행이 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이제 앞으로도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배트 월드에서, 범위를 조금 좁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생활을, 우리가 이제 산업과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이제 시스템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기존에 있는 시스템보다 이제 좀 더 향상된 시스템, 좋은 시스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개선하고 만들고, 혹은 또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저는 키워드를 뭘 잡았냐면, 그 전에 배트를 하기 위해서는 변해야 됩니다. 그죠? 변해야 되죠. 그대로 있으면 배트가 될 수 없죠. 변한다. 그럼, 우리가 다 알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가 변하게 하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100% 맞는 말인 것 같지는 않아요. 원칙도 변할 수 있고, 하여튼 다 변하죠. 그죠? 변하는데, 내가 우연히 우리 이제 중국에 있는 그 주역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주역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한 책을 봤는데, 이 주역은 이 세상의 이치를 거기에서 밝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주역에서 밝히고 있는데, 놀랍게도 두 가지입니다. 양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후일에 우리가 지금 인류 사회에서 쓰는 이진법이라는 것도 이 주역의 음양에서 힌트를 얻었다는 그런 내용의 글도 봤고 했지만, 그 주역에 보면
세상이 좋게 되려면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그러면 변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저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열어라. 오픈. 오픈입니다.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픈한다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열어라. 그러면은 어떤 소사이어티가 열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개개인들의 마음도 이제 열어져야 되고, 그럼 왜 열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저희 생각은 그 다음 단어에 있습니다. 카비네이션. 이 카비네이션이 잘 되기 위해서 소통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접촉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어떤 모든 사물,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의 만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창조의 영역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여러 가지가 많은 경로를 통해서 만나야만이 새로운 것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비네이션이다. 그런 단어를 이제 내가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자, 배트월드를 위해서는 변화가 있어야 되고,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컨비네이션이 있어야 되고, 그 컨비네이션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오픈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그 논리를 저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이제 뉴 컨비네이션입니다. 뉴 컨비네이션. 이 뉴 컨비네이션은 제가 쓴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 아는 그 슈페트라는 학자 있죠.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이라든지 뭐 엔터프리너십이라든지 이런 쪽에 유명한 학자가 그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에 나온 거 다 압니다. 네, 거기에서 이노베이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뉴 컨비네이션이라는 단어가 거기 나왔는데, 그 단어를 내가 그때 보고는 잊지를 못하고 아직까지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뉴 컨비네이션. 그래서 이 좋은 것이 탄생이 되고 창작이 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자, 그러면 하나를 창조해가지고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최소한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죠? 계란을 빼려면. 그래서 무, 영, 일, 이는 신의 영역인 것 같아요. 거기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3, 4, 5, 6, 인피니트까지. 이거는 우리 사람의 영역으로 하나님이든 뭐 자연이든 우리한테 허락한 것 같아요. 너희들 컨벤션 좀 해봐. 아주 새로운 것이 나온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조물주가 저희들한테 보여준 컨비네이션의 시초는 저는 남녀의 만남이라고. 그래서 우리 소중한 2세들이 태어나고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아주 결정체죠. 우리 그 2세들, 그죠? 이렇게 이제 시작한 컨비네이션이 뭐 요사이 이제 여러분들 요사이 텔레비 보면은 무슨 프로그램이 제일 많습니까? 먹는 게 먹방이 제일 많죠. 먹방에서 보면은 각종 컨비네이션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컨비네이션이라는 것은 파이낸스 쪽에서도 컨비네이션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컨비네이션을 잘 찾느냐, 만들어진 것이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아주 훌륭한 컨비네이션이 되느냐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이 전체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컨비네이션을 보면은
것은 별 어려움이 없겠죠. 그냥 섞으면 되죠. 그죠? 비율로 해서 섞으면 되는데 사람과 사람의 컨비네이션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가장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컨플릭트가 있고 이래서 사람 컨비네이션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U 컨비네이션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 생각은 이렇게 이제 흘러갑니다. 오케이. better world로 가자. 변하자. 오케이? 그럼 U 컨비네이션이다. 그러면은 U 컨비네이션? 와우. 컨비네이션이라는 너무 많죠. 근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인피니트라고요. 인피니트. 섞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게 뭐 한 100개, 100개 있더라도 100 곱하기 100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나? 5개는 우리 인생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이 짧고 그래서 이러한 주어진 과제를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희 머릿속에 제일 중요하게 사실 떠오르는 게 시스테매틱 어프로치입니다.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다.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개선이라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단가야 그래서 이게 지금 40년 동안 내가 끙끙하면서 만든 한 장의 종입니다. 보면은 별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지만 저 머릿속에서 이렇게 시작이 된 하나의 도표로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이 중간에 스피릿은 벨트죠. 전환해서 생각하자. 문제는 어디에 있다. 오케이. 우리의 할 일은 동시에 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벨트는 체인지를 해야 되고 컨비네이션 찾아야 되고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일 위에 시스테매틱 어프로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스테매틱 어프로치. 내가 왕왕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저 단어는 또 이 제자가 저한테 또 인상을 줬어요. 여기서 이름을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동문인데 이길이라는 지금 판사입니다. 친구가 있었는데 미국의 DBA 그러니까 경영학 박사를 하러 가겠다고 어드미션까지 다 받아놨는데 어느 날 오더니만 저 사법고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주입니다. 그래요? 그래? 오케이. 그랬더니만 이제 한 2년 후에 다시 나타났어요. 선생님, 저 사법고시 됐습니다. 그래. 그래? 너도 그렇게 빨리 됐니? 그때 나오고 이래도 평생을 해서 안 되는 내 친구도 있고 한데 그랬더니만 얘가 머리를 굵적굵적하면서 체계적으로 했지요. 공부를 했지요. 이러더라고. 그래? 이게 산업공학이구나. 얘가 산업공학 뜻을 엄청 봤구나. 체계적인. 물론 기본이죠. 기본이지만 실제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나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시스테매틱 어프로치를 제기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언티픽 어널리시스라는 것도 이제 기본적이지 우리 산업과학 컨셉에서는. 그래서 이제 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결국 사이언티픽 어널리시스라는 거는 내가 이거 보니까 옵티미제이션이 한 큰 영역이고 그 다음에는 probability and statistics 쪽입니다. 그죠? 랜덤
프로세스 좋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이언티픽 어널리시스. 사실 산업공학의 그 사이언티픽 매니지먼트라고 테일러가 이제 1900년대 초에 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이언티픽 어널리시스가 이제 하나의 또 중요한 축을 차지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곁들여가지고 내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 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어린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산업공학을 좀 적용을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당시에는 데이터를 구하기가 어려웠고 필요하면 또 다 만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데이터 시대가 오느냐 했더니 지금 뭡니까? 빅데이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공학의 그 어떤 먹거리가 그러니까 온 곳에 널려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데이터 아닙니까?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하여튼 그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언티픽 어널리시스가 한쪽 축을 하고 그 다음 이쪽에 이제 스트래티직 띵킹입니다.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뭐 요새 누구나 다 얘기를 하라 그러면 전략적이다 얘기를 하죠. 하지만 전략적인 사고가 중요한데 내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과목을 보니까 저쪽이 조금 약하지 않는가. 저쪽에 물론 DXO라든지 이런 매스메트ик한 강의도 있습니다만 이 과거 히스토리, 과거의 어떤 사례에서 어떤 전략적인 접근에 의해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우리가 어떤 그 진단하고 디자인하는 데서 굉장한 어떤 도움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간단하게 하나 여러분들한테 또 이야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책에 쓰여져 있는데 사실은 모르겠고 확인할 수 없고 어느 교수가 이제 기말 시험을 봤는데 학생 둘이서 결승을 했어요. 학생 둘이서. 그래서 이제 기말 시험이 끝나고 두 친구 흐름을 또 오더니만은 선생님 죄송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저 여기 농구 경기를 보러 가서 전날 보고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못 보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그 교수는 스트래티지가 띵킹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 저 같으면 그냥 믿습니다. 그래? 잘했다. 내려와서 시험 보자 이러는데 이 교수는 그래? 오케이. 너희들 일로 와봐. 그래서 두 명을 각각 다른 방에 넣었어요. 넣고 자, 차가 고장났다 그랬으니까 어느 쪽 타이어를 나?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프리즈나 딜레마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스트래티지한 띵킹. 이 스트래티지한 띵킹은 월드 중에서도 사람이 관여되는 월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시스템에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산업과학은 제일 처음에 뭡니까? 기계. 그죠? 뭐 기계라든지 동작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람이 아닌 그런 요소들이 이제 뭐 결합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 데서 시작을 했으니까 문제가 실패되어 있지만 저 생각은 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중요한 이 어떤 그 패러다임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데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를 식상하게 하는 정치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데도 산업과학적인 마인드가 들어가서 좀 연구를 하면은 기존의 연구보다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남기고 떠나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요 덩어리 4개 그리기 위해서 내가 한 40년 아이하고 실험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이 그래프에 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그래프에? 이 가운데 S로 시작하죠. 스피릿, 시스템, 사이언티픽, 스트래티지. 잠깐 제 얘기할게요. 나와 S와 M이야. 내 전화번호가 010-5231-7117. 지금 눌러보면은 그게 음악이 나옵니다. 샌프란시스코. 아, 그래? 아니, 그럼 서울은 SMU는 S네? 샌프란시스코, 스탠포드, S네? 이렇게 저는 S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내가 너무 S에 집착하다 보니까 내 사고가 좀 바운드가 되는 것 같아요. S. S 좋은 거 많죠? 뭐 스마트 시대? 오케이. 뭐 건강을 위한 스포츠? 또? S라인. 그렇지. 또 스포츠 댄서. 다 S네. 우리 이제 2차, 나 지금 2차 때문에 2차가 더 재밌는데 2차가 뭐 있습니까? 소주 S네. 삼겹살 아이고 S네. 다 S야. S. 그치? 그래서 내가 S 선점했어. 우연의 일치입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내가 예의에서로서 그랬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보다 훨씬 더 좋은 그래프를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좀 골치 아픈 얘기입니다만 조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어떤 그 컨셉을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얘기하잖아. 우리가 이제 보통 모든 문제를 보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 what is problem? 그럼 대안이 뭐냐, 어느 게 좋으냐? 이게 지금 그 문헌이 이건 이제 다 우리가 생각하는 3단계입니다만 여러분들 여기에서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합니까? 이 단계들 중에서 당연히 첫 번째죠. 그죠? What is problem? 의사들이 진단만 바로 하면 그 다음에는 다 책에 있거나 다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인간이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프다는 수백 가지의 원인이 있다는데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진단을 한다. What is problem?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인슈타인이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아인슈타인한테 누가 질문을 했답니다. 지금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세계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당신한테 시간이 60분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아인슈타인이 가만히 생각하더니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도대체 문제가 뭔지 내가 55분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분 동안 해결책을 생각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What is problem is the most important problem. 그죠? 문제가 뭐냐?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파악이 되면 이제 계약이죠. 그죠? 계약. 여기서 내가 잠깐 한 말씀 드리고 떠나고 싶은데, 이 사람이 프레임드 싱킹을 많이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통 문제, 교통이 막힌다, 혹은 뭐 집값이 올라간다, 뭐 얻어간다 이러면은 평소에 생각하던 남들이 얘기한 대안을 가지고 출발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창의적인 대안을 만드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잘 생각하지 않던 창의적인 대안을 만든다. 그러면은 나한테 책이 안 했어요. Value Focused Thinking이라는 책이 있어. 그 책은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대안을 바로 만들지 말고 대안을 구성하는 요소들, value를 하나하나 디파인 해가지고 그것을 컨비네이션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라. 예를 들면 교통 문제다. 그러면 교통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시간을 세이브하는 거냐? 사상자를 줄이는 거냐? 폴루션을 줄이는 거냐? 이런 식으로 value를 디파인해서 그 value를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컨비네이션을 해가지고 대안을 찾으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 쓰여진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책을 굉장히 소중하게 갖고 있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Creative Alternatives라는 그런 단계가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What is problem? 이런 생각이 나네요. 어떤 책을 보면 이 opportunities라는 단어가 꽤 나옵니다. 이 문제를 디파인하기 전에 opportunities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는 그냥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opportunity라고 생각했는데 이 opportunity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이 문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느끼고 이렇게 feel을 할 때 이전에 벌써 어떤 시스템이 나온다는 걸 시그널하는 거지. 그럼 보통 보면은 우리도 이제 캔서 디텍터가 빨리 되면 될수록 서바이벌 확률이 높듯이 문제도 그게 막 불거져서 많은 사람이 알려지기 전에 미리 그걸 캐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opportunity라는 말을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opportunity라는 건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decision opportunity.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앞서고 그 다음에 decision, problem, definition 뭐 이렇게 쭉 나가죠. 그래서 opportunity라는 단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지금쯤 제가 또 한 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럼 당신 오 교수 멘토는 누굽니까? 멘토 있죠. 이면은 교수였습니다. 저희 멘토는 이면은 교수였어요. 대학 시절 때부터 선생님으로 모시면서 이제 쭉 이면 교수인데, 이면 교수가 우리 학창 시절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산업공학적인 문제는 첫째, 시작할 때는 형체가 없다. 형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 한참 땅을 굴러서 가듯이 그런 기간을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산업공학적인 문제는 첫째, 형체가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 못 푼다. 굉장히 복잡하다. 이러한 것들을 산업과학적인 문제로서 우리 그 동민들 사이에는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동기 중에 최명기 교수라고 카이스트 지금 연대하셨는데 최 교수가 요새 무엇을 하느냐는 우리나라에 지금 뭡니까 이거 뭐라 그러지?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제 바로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애들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 교수가 저한테 야오 교수 다문화 가정 문제는 산업방식의 문제야 이런다고. 그럼 나는 알아듣죠. 아 그래 이게 복잡하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 실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과학이에요. 그래서 산업과학에 대해서 이제 전체 그림을 이제 한번 그려봤고, 그다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What is the problem? Is the problem? 이 저고리 속에 소중하게 아주 중요한 단어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 단어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뉴카미네이션.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뉴카미네이션이 이제 인피니트에서 이제 몇 개를 골라내는 과정이니까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시스템이니까 해도 뭐 될까 하구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시스템이니까 이제 어프로치를 이제 인피니티에서 이제 하는 그런 체계적인 방법을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한 몇 년 전에 그 학부생들이 우리 교수들한테 만들어주는 크게 있어요. 거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기 우리가 한 말 중에 자기들 인상 깊은 얘기를 이렇게 써서 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내가 이제 안경선 모습을 그려놓고 이렇게 해서 아이는 시스템 어프로치야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도 아마 이 시스템에 대한 시스테매틱한 어프로치를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나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보자. 시간이 이제 한 40분 됐으니까 어느 정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남기고 싶은 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여러분 시작이 중요합니까? 끝이 중요합니까? 시작이 중요합니까? 끝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하다. 오케이. 그럼 시작은 왜 중요합니까? 시작이 아니다. 맞습니다. 저 생각하고 같은데, 시작은 방향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산업공학을 전공할 것인지, 방향, 인생의 방향. 끝은 마무리. 내가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뭘 얘기 좀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중요한 케이스를 생각이 잘 안 나. 근데 갑자기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 하나가 뭐겠습니까? 야구. 그냥 웃고 말죠.
화장실 아닙니까? 화장실에서 마무리가 중요하죠. 난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한테 좀 임프레시브하게 좀 익sem플 노하게 하는 거다.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마무리가. 참 오래전에 여러분들도 많은지 모르는데 지도로 가는 길이라는 중국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은 시작에 그 중국 문화 중에서 마무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이 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의 그 장례 문화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이제 발달되어 있는데 이게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건 뭐 이제 하나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라는 것은 뭐냐? 마무리는 내가 갖고 있던 바통을 내가 위에서부터 물려받은 바통을 여러분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나는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내 바통을 여러분들한테 넘겨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잘 그냥 발전시켜서 또 다음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내가 좋아하는 이게 동시라 그럴까요? 동시가 아니어서 오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느 분이 쓴 시입니다. 내가 쓴 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먼저 돋아서 한참 머물던 이파리 알죠? 일이 물러날 줄 안다. 새 입을 위해 제 자리를 내어줄 줄 안다. 새로 태어난 분을 위해서 조용히 손 흔들며 떠나갈 줄 안다. 새로 돋을 작은 잎을 위해.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고요. 저는 마지막 멘트로서 여러분들과 저와 산업공학과의 아주 귀한 인연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으로